보릿고개를 건너게 한 어머니의 섬, 고구마 한 더미. 가을 서리가 내릴 무렵이면 우리 집 안방 윗목에는 작은 섬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어머니는 수수대와 칡넝쿨을 정성껏 엮어 울타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손때 묻은 고구마를 쌓아 올리셨죠. 그것은 단순히 겨울을 넘길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6자식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간절한 결심이었습니다. 혹여 고구마가 추위에 살을 떨까, 혹여 바람이 들어 구멍이라도 날까, 어머니는 집에서 가장 두꺼운 솜이불을 그 고구마 더미 위에 덮어주셨습니다. 자식들 이불은 걷어차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이불만큼은 밤새도록 애틋하게 여미시던 분이셨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이불 속에는 고구마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봄까지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함께 담겨 있었던 겁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고구마는 무엇일까요? 다이어트 간식? 카페에서 파는 고구마 라떼? 선물 세트로 주고받는 프리미엄 식품? 하지만 우리에게 고구마는 쌀 대신 밥이었고, 반찬이었고, 약이었고,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포슬포슬한 밤고구마 한 개, 살얼음 동동 뜬 무동치미 한 그릇, 연탄불 기운에 얼굴을 붉히며 둘러앉아 나눠 먹던 그 달콤함은 세상 어떤 진미보다 든든했습니다. 아이들은 속살만 먹지 않았습니다. 껍질까지 다 먹었죠. 그 껍질은 남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이 얇을수록 그 집은 조금 더 버거웠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나면 목이 꽉 막혔습니다.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마셨죠. 그때 느끼던 배부름은 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살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뒷곁에는 작은 흙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짚을 깔고 고구마를 묻어두던 곳, 창고 문을 여는 순간 훅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흙 냄새, 집 냄새, 오래된 뿌리의 단내, 약간 쉰 듯한 숨막히는 냄새. 그 냄새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밥 짓고 남은 아궁이 불씨 속에 고구마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불길이 아니라 재 속에 묻으셨죠. 그래야 속이 천천히 익었습니다. 한참 후 꺼내면 겉은 검게 타 있었습니다. 재를 툭툭 털면 속은 노랗게 갈라졌죠. 그때 퍼지던 냄새, 단내와 흙내와 연기가 섞인 그것이 바로 집 냄새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건 고구마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냄새에 스며있던 집이라는 안전함, 가족이라는 온기, 그것이 그리운 건 아닐까요? 겨울이 깊어지면 고구마 더미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갑자기 쿵, 잠결에도 온 가족이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수수대 울타리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고 방바닥으로 고구마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는 야속하게도 이제 겨울 식량이 다해간다는 서글픈 신호였습니다. 고구마 바닥이 드러나는 2월이 오면 칼바람보다 무서운 진짜 보릿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고 작년 양식은 이미 바닥났고 봄은 아직 멀기만 한 그 긴 시간. 지금 돌이켜보니 고구마는 단순히 겨울을 버티게 해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지켜낸 기어이 우리를 봄까지 데려다준 희망의 징검다리였습니다. 그 좁은 안방, 두꺼운 솜이불 아래 숨쉬던 고구마 더미, 무너지는 소리에 가슴 졸이면서도 서로의 온기로 보릿고개를 넘겼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사랑으로 굶주림을 이기셨고 희망으로 추위를 견디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요 속에서 고구마 라떼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건 바로 그 시절 겨울밤 고구마 이불을 여미시던 어머니들의 손길 덕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 찬장 한 구석에 고구마가 몇 개 있다면 오늘 저녁 한번 쪄 드시는 건 어때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 때 잠시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 달콤함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고구마 먹으면서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시절, 고구마 한 더미에 담긴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겨운 사랑과 삶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잊혀져가는 소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용둘리 TV입니다. 감사합니다.